저는 이승훈이고요. 네, 누군지 모르잖아요, 어차피. 과학 수업합니다. 여기저기서 합니다. 뭐 책도 만들고요, 문제도 만들고요, 이것저것 합니다. 여기가 이제 오늘 개강해서 4월 중순 정도까지 진행을 할 거고, 대충 한 14주 정도 될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요 완자를 가지고 14주 정도 진행이 될 거고요. 2명이 더 와야 되는데 모르겠다. 일단 시작하죠, 우리. 목표를 그냥 고등 내신 선행이라고 생각하고 진행을 할게요. 그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고등 내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간단하게 요약을 좀 설명하면 학교마다 다 달라요. 여러분이 어느 고등학교를 갈지 아직 모르잖아. 우리 뭘 해야 되냐 그러면?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우선 교과서가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각 학교의 내신은 기본적으로 학교 교과서를 기준으로 시작을 해요. 그 교과서에다가 선생님마다 조금씩 더 덧붙여서 하실 거예요. 근데 교과서도 학교마다 다르니까 우리가 지금은 모르잖아요. 그러면 모든 교과서에 무조건 공통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정확하게 수능 시험범위랑 딱 일치해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할 때는 이 완자 중에서 일부분은 좀 빼기도 하고 일부분은 책에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어렵게 하기도 하고 좀 조정을 할 거예요. 내가 난이도를 높이는 부분들은 뭐냐면 수능 문제가 어렵게 나오는 단어들. 문제는 그게 오늘 첫날이라서 문제인데 학원이 1단원이 어려워. 수능 문제 제일 어려운 거 3개를 꼽아라. 그럼 3개 중에 2개가 1단원에 나오거든요. 1단원이 어려운 게 문제인데 오늘은 어려울 예정이에요. 그래서 문제인데 그런 부분들은 학교 내신 문제를 이 동네 고등학교 내신 문제들을 봐도 그냥 어렵게 나와요. 어차피 그렇게 해야 그 애들이 수능을 더 잘 볼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도 좀 수능에서 어렵게 나오는 부분들은 이거보다 조금 어렵게 갈게요. 이 완자가 요번에 좀 책이 바뀌면서 문제 자체도 좀 그런 식으로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예전에는 일단은 쉬운 문제만 좀 있었는데 이번에 좀 어려운 게 좀 들어갔어. 책도 좀 어려울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부분들은 좀 빼고 할게요. 교과서 여러 종류 있잖아. 그러면 이 완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교과서에 한 번이라도 나오면 무조건 다 들어가요. 근데 핵심적인 내용이 있고 교과서에 예시 1, 예시 2 이렇게 들어가잖아. 근데 이 교과서의 핵심은 똑같은데 예시 3, 예시 4가 있는 거야. 그 완자에는 핵심이 이만큼 있고 예시가 1, 2, 3, 4가 다 있는 거지. 예시가 되게 많아요. 그것들은 싹 쳐낼게요. 그것들은 싹 쳐낼게요. 그죠? 그래서 디테일한 예시들을 다 외워야 되는 부분들은 그냥 나중에 외웁시다. 그때 고등학교 내신에 맞춰서 그 교과서에 있는 것만 외우시면 되고 그걸 외우면 여기에 있는 것보다 분량이 무조건 작아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다 외우는 건 필요가 없는 짓인 거죠. 핵심적인 개념을 정리하고 거기에 맞는 문제를 푸는데 문제의 범위는 책에 있는 걸 일단 기반으로 한다. 근데 문제를 풀다가 이건 수능이 안 나오는데 그러면 너네가 고등학교 갔을 때 이걸 할지 안 할지 몰라. 그런 단어들은 좀 건너뛸 수 있다. 그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 그냥 A4 한 장을 줬잖아요. 네. 책에 없는 것부터 조금 시작을 먼저 할 거예요. 뭘 할 거냐면 일단 이걸 먼저 보시고 뭘 할 거냐면 화학의 기초 중학교 과학 1학년 때 배운 거 기억나요? 그치? 전 모든 걸 의심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중학교 과학을 과연 다 잘했는지 의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30분 정도를 써서 중학교 과학 중에서 요 화학원을 배울 때 기본으로 필요한 배경으로 필요한 기본 지식들 가장 중요한 것들 그거를 짧게 정리할게요. A4 한 장으로 그걸 하고 그 다음에 완자로 들어갈게요. 되죠?
두 명 도배 안 와. 추석 도배인데. 화학의 기초. 물질이 뭐예요? 그러니까 화학은 물질을 다루고요. 그 물질의 변화를 다뤄요. 그게 화학이 다루는 범위예요. 물질이 뭔지 알아야지. 물질이란 물질이란 뭔지 대충 알 것 같은데, 그지? 말로 설명하기는 좀 어려워. 예시를 한 두세 가지만 들어볼까요? 물질의 예. 물질의 예. 예는 쉽잖아요. 아무거나. 책상 의자. 책상, 의자. 좋아요. 그것도 물질이죠. 물질이 아닌 건 뭐 있어요? 물질이 아닌 거. 자, 고등학교 범위까지, 그죠? 물질과 물질 아닌 거, 그러면 간단하게는 에너지라고 하시면 돼요. 에너지. 소리는 물질이냐? 소리. 물질 아니죠, 그죠? 물질 아니죠. 열, 물질인가요? 열. 아니죠. 그죠? 그런 것들을 다 에너지라고 하시면 되고요. 물질, 이걸 기준을 모르겠다 그러면 질량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물질은 질량이 있는 것을 물질이라고 해요. 질량이 있는 것. 에너지는 그 물질이 갖는 어떤 성질 중에 하나죠. 에너지가 뭔지는 또 다시 설명해야 되겠다, 그지? 물질이라는 것은 질량이 있는 모든 것을 생각하시면 된다. 이제 막 더 내려가면 물질, 물체 구분하고 막 물질 분리하고 막 그런 거 하는데요. 거기까지 자세히 안 할게요. 일단 질량이 있는 모든 것을 물질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죠? 그러면 물질은 뭘로 만들어져 있어요? 화학이 물질을 다룬다라고 할 때 뭘 다루는 건지를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앞으로 뭘 배우게 될지. 물질은 뭘로 만들어져 있죠? 예를 들어서 컵에 물이 있어요. 물. 이거를 이렇게 확대해 보면, 그죠? 이거 이렇게 확대해 보면 어떤 모양이 되냐면 작은 알갱이들이 이렇게 둥둥둥둥 움직이는 이런 모양이 되게 돼요. 이거 하나를 붙잡아서 다시 이렇게 확대해 보면, 하나를 붙잡아서 다시 이만큼 확대해 보면 세 개의 구슬이 모여 있는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대요. 어디선가 다 본 그림이에요, 그죠? 여기서 처음 보는 게 있으면 좀 곤란해. 처음 보는 게 있으면 좀 곤란해. 요거 한 개를 뭐라고 합니까? 요거 한 개를 원자. 그렇죠. 원자. 요 원자 이름도 기억나요? 물이다 그러면 산소 원자, 수소 원자 두 개. 이렇게 표시하죠. 그러면 요거 하나. 그죠? 요거 세 개를 묶어서 요거 하나로 보시면 되죠? 요거 하나 뭐라 그래요? 분자. 그럼 수소 두 개, 산소 하나면 분자를 화학식으로 쓸 때는 뭐라고 써요? H2O라고 쓰죠. 여기서 숫자 2는 원자의 개수를 말하는 거죠. 중학교 교과서에는 이런 게 나옵니다. 원자란 줄여주죠. 분자란 어쩌고저쩌고 써있죠. 그죠? 분자라는 개념을 구분하는 건 좀 중요한 문제지만 우리가 화학원에 3단원쯤 가면 이걸 자세히 다룹니다. 그건 그때 가서 다시 할게. 그러면 이제 요거 두 개 합쳐볼까요? 물질은 질량이 있는 모든 것이죠. 근데 그 물질을 확대해보면 원자가 나온다는 거죠. 그럼 요 물질을 다시 뭐라고 말하면 되냐면 그냥
원자의 모임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이게 화학의 가장 핵심적인 아이디어인 거죠. 우리 주변에 질량이 있는 모든 것은 원자가 모여서 만들어진다. 원자가 모여서 만들어진다. 됐죠? 그럼 원자가 뭔지 알아야 되겠네. 원자는 다시 뭘로 만들어져 있어요?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 전자. 뭐 이런 그림 뭐 이렇게 보지 않아요? 이런 그림. 그죠? 중학교 2학년 그때쯤에 나오는 것 같아, 그죠? 원자와 이온 배우면서 이 부분을 핵이라고 하고요. 핵은 전하를 띠죠, 전하. 전하라고 할 때는 플러스나 마이너스, 그죠? 핵은 플러스를 띠죠. 그 주위에 움직이는 건 우리가 전자라고 부르고, 전자는 마이너스를 띠죠. 괜찮니? 요 핵을 확대하면 다시 입자가 두 종류가 나온대요. 뭐가 나온대요? 양성자와 중성자가 나오죠. 괜찮아요? 핵을 다시 확대하면 양성자가 있고 중성자가 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화학 반응을 할 때는 누가 중요하게 작용할까요? 전자. 왜요? 자유기. 전자가 바깥쪽에 있으니까. 그죠? 화학 반응을 한다는 건 원자와 원자가 만난다는 거죠. 그러면 양성자, 중성자, 전자 중에 누가 제일 먼저 만나냐 이 얘기야. 전자가 먼저 만나겠지. 그죠? 그래서 이 전자가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럼 화학 반응을 할 때 어떤 모양으로 반응을 하느냐. 뭐 간단하게는 예를 들어서 산소랑 결합할 때 2대1로 결합하냐 1대1로 결합하냐, 그것도 화학 반응의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그냥 다 묶어서 우리가 화학적인 성질이라고 불러요. 화학 반응을 할 때 나타나는 성질. 그러면 원자의 화학적인 성질을 결정하는 건 전자인 거죠. 됐죠? 그 다음에 원자의 종류를 결정하는 게 뭐죠? 원자의 종류. 수소, 어떤 애는 수소라고 부르고 어떤 애는 산소라고 부르잖아. 뭐가 달라서? 뭘 기준으로 이걸 정하죠? 그걸 정하는 기준이 양성자수예요. 양성자수. 양성자수를 기준으로 원소의 종류를 정한다. 그래서 양성자가 한 개면 중성자가 몇 개건 뭐 전자가 들어오건 나가건 상관없이 양성자가 한 개면 그냥 이름을 수소라고 불러요. 양성자가 두 개면 헬륨이라고 부르고요. 양성자가 세 개면 중성자가 몇 개건 상관없이 양성자가 세 개면 리튬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원소의 종류, 이름을 결정할 때는 양성자수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괜찮니?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모든 원자가 양성자, 중성자, 전자 세 개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원자가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 원자의 종류가 서로 다른데 그 성질을 결정하는 건 이 양성자나 전자의 개수가 중요하다는 거죠. 걔네들을 가지고 쭉 정리해 놓은 게 주기율표가 돼요. 써요. 주기율표 1번부터 20번까지 쓰세요. 외웠니 안 외웠니? 고개를 끄덕이지 말고 쓰라고. 1번부터 20번까지 외웠어요 안 외웠어요? 이거는 화학원을 잘 하려면 반드시 외우고 지나가셔야 돼요. 나중에 이제 좀 문제를 풀어보면 느낌이 올 거야. 아, 이거는 진짜 안 외우면 답이 안 나오겠다. 좀 그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주기율표를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반드시. 제가 여기다가 2번 쓸 텐데 여러분 한 번만 쓰셔도 돼요. 그죠? 원자 번호 순으로 쓰면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나만 알지 펩시콜라 막 이래가면서 외우거든요. 들어본 적 있니? 그쵸? 수엘립의 붕탄질산 플레 나만 알지 펩시콜라 코크 이렇게. 뭐라고 해도 좋아. 그냥 어쨌든 외우세요. 그죠? 이거 쓸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지금 내가 원자번호 순으로 썼잖아요. 이렇게만 쓰는 게 아니고 이 순서로도 쓸 수 있어요. 이 순서로도. 세로로도. 그죠? 주기율표의 세로줄은 굉장히 중요해요. 세로줄을 족이라고 불러요. 첫 번째 줄이니까 1족이라고 부르죠. 같은 족이라면 패밀리, 가족. 얘네가 한 가족인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같은 가족은 성질이 비슷해요. 엄마랑 싸우지만 엄마랑 성격이 비슷해. 이런 거야. 얘네들 다. 이 일족이라는 가족은 어떤 집안이냐면 다혈질 가족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화학 반응을 잘해. 물에 넣으면 폭발하고요. 물에 넣으면 폭발하고요. 물에 넣으면 폭발합니다. 이런 식인 거야. 화학적인 성질이 비슷하다 그랬잖아. 그래서 얘네들은 다 성질이 비슷해요. 마찬가지. 그래서 세로로 주기율표를 외워주는 게 좋아요. 그냥 밑에다 똑같이 다시 써볼게요. 1족 그러면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 2족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 밑으로 더 있어요. 한참 더 있지만 우린 여기까지. 그죠? 그 다음에 여기를 13족이라고 하죠. 그죠? 3족이라고 안 하고 13